자, 전체적인 요약은 이렇습니다. 게임 컨텐츠가 뭔가 좀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신규 던전이나 아니면은 뭐 기존 던전이 이제 뭔가 개선이 됐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과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 데이터를 단순히 이제 집계를 하는 뭐 요거를 넘어서서 이 데이터 이면에 플레이들의 숨겨진 동기와 행동 패턴이 뭔지를 약간 조금 이제 파헤쳐서 도출하는, 좀 요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분석의 흐름이 기준점을 설정을 해놓고 특이점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이제 가설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막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 계획하는 요런 형식으로 약간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나왔었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뭐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뭐 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어떻게 흘러갔었었고, 이제 역기획서를 먼저 쓰거든요. 역기획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분석을 어떻게 좀 하고, 그랬더니 이제 방법론을 뭘 썼었었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도출을 하는가, 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자 합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적인 분석, 이제 BM적인 분석은 약간 조금 더 쉬운 부분을 좀 들어가긴 하는데, 컨텐츠적인 분석도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분석의 기초 프레임워크, 자, 데이터 리포팅을 넘어서서 라는 요 제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로 이제 역기획서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데이터 분석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컨텐츠 분석을 좀 했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화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약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베이스적으로 좀 들어왔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기획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약간 좀 했었던 게, 조금 이런 식으로 그 게임 전체에 대한 시스템, 좀 이런 거는 어떤 게임을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도 약간 좀 보면은, 아, 전체 게임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약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전투 방식이 좀 어떻게 돼가는가, 좀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에서는 어떻고, 던전에서 어떻고, 뭐 레이드는 이제 뭐 파티를 맺어서 어떻게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뭔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봐보는 거죠. 뭐 전투 방식, 스토리나 아니면 뭐 던전이나, 그죠? 레이드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 또 이렇게 더 있게 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장비 획득을 어떻게 하고, 뭐 재화 이런 것은 어떻게 획득을 하는 건가, 좀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재화도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건가, 좀 이런 걸로 해도 보는 거죠. 재화의 획득과 그 다음에 뭐 소모, 이거를 이제 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좀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뭔가 뭐 다이아 됐다든가, 뭐 골드, 뭐 스템이나,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뭐 포인트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포인트 이런 것들은 또 어디서 뭘 획득할 수 있는가,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해보면 좀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뭐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신규 유저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더라. 그래서 여기서 뭘 하고 어떤 걸 하고,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 적어두면서 조금 해보면 좀 어떨까,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신규는 특히 그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거는 뭐 근데 오래된 게임이면 신규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이제 복귀 유저를 좀 많이 신경 쓰긴 한데, 이제 뭐 신규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신규도 많이 신경 쓰니까 이제 복귀 유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조금 그려보고, 이제 뭐 피유저나 신규 쪽에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어디서 뭘 해서 뭘 뜬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뭐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 전체적인 이제 게임의 그림이 약간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긴 했지만, 뭐 역기획서를 약간 좀 써보자 라고 좀 얘기했는데, 이게 게임에 대한
좀 이해를 약간 좀 끌어올리고, 이해도를 끌어올리고자 해서 좀 많은 겁니다. 이 역객서를 이제 쓰면은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컨텐츠 분석을 할 때 굉장히 큰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거 자체를 이미 게임의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제 역객서 기반으로 해서 뭔가 구조화를 한번 그렸었기 때문에 이 구조화를 바탕으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조화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에 관련됐었던 이거랑 이제 매칭을 시켜가지고 요것에 해가지고 현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구조화를 바탕에 된 걸 가지고 좀 심층 분석을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심층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해두고 이 심층 분석에 따라서 이제 결론. 근데 결론은 거의 컨텐츠 분석이면 주로 이제 난이도와 아니면 보상, 보통 요 두 가지의 결론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튼 이렇게 해서 역객서를 이렇게 다 써야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결과가 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자, 역기획서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기획 의도를 찾아본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설계했는가, 뭐 플레이 타임이 뭐고, 의도된 아이디어는 뭐고, 성장 목표는 뭐고, 플레이어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니? 이게 핵심인 거죠, 솔직히. 이걸로 해서 이제 이제 기획의 의도를 파악을 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제대로 됐니?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좀 파악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역기획서를 한번 써보는 게 왜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조금 괜찮으냐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게임의 시스템을 한번 파악을 해두고 나중에 이게 흔히 말하면 이제 가설 검증 이거를 할 때 구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가설을 잡는데 큰 도움을 준다. 어떠한 이제 인과론적인 이제 추론 뭔가 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하는 건요, 이 분석 플로우입니다. 이 분석 플로우는 이거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게임 분석을 했었을 때, 물론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 했었을 때 약간 졸로 썼던 좀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현황 분석을 먼저 좀 해요. 현황 분석에 대한 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죠. 컨텐츠 참여율, 클리어율, 평균 플레이 타임 등등 전반적인 이 컨텐츠도 이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표라는 것을 약간 좀 파악을 해요. 특이점이 발견이 되죠. 무조건 이 기대치를 벗어나는 무조건 이상치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세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평균이 아니니까 무조건.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양극단으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단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양봉 분포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 보통 이게 초급, 이게 완전 끝에 고인물들 초보. 보통 보면 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이점 발견. 특이점이 결국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죠. 여기 이거 집단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이 고인물 요거 집단 하나. 실상 비교는 요 두 가지예요. 솔직히 이 두 가지로 비교를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설 수립과 심층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단 인해서 아주 간단히 보면 난이도와 보상이거든요. 여기도 난이도와 보상입니다. 여긴 난이도와 보상이 있긴 한데 여기는 보상이 드랍률을 줄일 것인가, 이건 난이도를 더 높일 것인가 이거고요. 이거는 난이도를 더 낮출 것인가, 보상을 더 올릴 것인가, 솔직히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보자면 보통은 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설 수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하기 위한 이 보상과 그 다음에 난이도에 대해서 컨텐츠 이용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솔직히 이게 핵심인 거지 뭐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도 솔직히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을 발견하는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설이 세워서 특이점이 발견됐으면 이 양봉이죠. 무조건 양봉에 관련된 이것에 대한 가설 수립을 바탕하고 심층 분석이 여기 각각 이거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죠. 보상 구조와 시스템 설계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붙이는, 흔히 말하면 그런 거죠. 플레이 타임이 길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좀 얘기하는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가설이 특정 보스 패턴의 난이도가 너무 과도하게 설정돼서 게임에 기억했던 의도와 목표보다 플레이 타임이 25%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해당 보스 구간에서 실패율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이것들에서 나왔던 검증은 다음과 같다. 뭐 이런 것들. 나중에 깊숙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일반론적인 그 가설 검증이 약간 좀 한쪽에 좀 치셨어요. 이거는 저희 일반론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자,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무조건. 이게 뭐냐면 바텀업 접근, 즉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패턴을 발견해서 거기서 일반 원칙을 도출하는 약간 좀 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론을 먼저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먼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요걸로 해서 파악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 없이 미리 이 현황에 관련된 지표적인 것들을 먼저 파헤쳐 놓고요. 그 이후에 가설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서 패턴을 가지고 이상한 가설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심층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왜 원인이 이러한가? 이 사례들을 대해서 여기서 이제 원인을 뭔가 도출해 두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과론 쪽에 들어가는. 자, 현황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무엇이 일어날까? 자, 이렇게도 가고 뭐 이런 방식도 좀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가설 수립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보고 특이점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패턴 인식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저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저는 썼던 방식인지라 약간 일반적으로 좀 다르죠. 흔히 말하면 그런 거죠. 연역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설을 먼저 수립을 해요. 이 가설을 먼저 수립을 하고, 이 가설을 먼저 수립을 하는 게 약간 이게 분석가가 가설 수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외부 뭐 게임 뭐 사업 PM이나 아니면은 그 뭐 기획자 뭐 이런 분들한테 가설을 받아서 이거를 통해서 뭔가 예측 도출을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 데이터 수집과 검증을 그 다음에 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때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 정도 있긴 한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냐면요, 이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설이 무조건 이 정도 맞을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여기에 그냥 매몰돼 버려요. 매몰돼서 어떻게든 이게 맞냐 틀리냐 약간 요거에 대해서만 심취를 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이 데이터라는 거는 무조건 여기에만 맞춰서 이렇게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이것도 훌륭하지만 이 외쪽으로 보이는 다른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귀납론적인 이 방법 좀 요거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바로 이 예상치 못한 발견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해놨으면 그 가정에만 매몰돼 가지고 약간 좀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가정되지 않았었던 이 문제점을 한번 발견해 보는 좀 요게 제가 볼 때는 좀 컸었거든요. 또한 유연성도 마찬가지고요. 보여주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분석이 진행이 되거나 여러 가지로 좀 이제 파악을 하면서 좀 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유저의 행동이 이해하는데도 좀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편견 최소화. 선입견 없이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데이터만 바라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좀 이거를 끄집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이었다라고 해서 저는 이 귀납적인 방법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하드코어 유저의 부계정 접속률이 감소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건 그냥 보세요. 근데 패턴을 인식을 했다. 패턴 인식이죠. 자, 주계정 장비가 완성된 유저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가설 검증자, 컨텐츠 소비가 끝나면 흥미를 잃는다. 이걸 해서 원칙을 끌어냅니다. 컨텐츠 수면 관리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 귀납적인 방식이 특히나 이제 그냥 일반론적으로 조금 이게 어디를 좀 많이 괜찮으냐면, 약간 좀 복잡한 게임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MMORPG 이런 쪽, 아니면 MORPG
이거 워낙 좀 복잡하잖아요. 경제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좀 유저를 분석할 때는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틀에 끼워 맞추는 데이터 분석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데이터가 왜 그러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데이터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거죠. 완전. 그러니까 왜 이게 좀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그 말 그대로 이 유저, 진짜 이 MMORPG랑 MMORPG 이거의 특징은 약간 좀 뭐냐면요, 유저 기반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유저 기반인데요, 아마 이 데이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저들이요, 특히나 이 고인물들 같은 이 유저층들은 정말 얘네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과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무조건 찾으려는 이 얘네들입니다. 집단이 무조건 가장 효율성이 좋고 가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얘네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선택에 대해서 무조건 빠집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아요. 시간당 보상을 얻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했다면은 이 틀 자체를 끼워 막힌 식으로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약간 좀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단계로 약간 좀 들어가 보죠. 자, 기준점 설정,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정량적 스냅샷, 현황 분석. 현황 분석부터 약간 좀 뭘 하고, 이제 자, 무엇이 일어나고 있냐, 좀 이걸 먼저 본다는 거죠. 지표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일간 활성 유저 대비를 해서 이제 컨텐츠에 한 번이라도 했었던 이 얘네들의 이제 퍼널이라 부르죠. 이걸 해서 이제 좀 파악을 하는 거죠. 핵심 지표는 이제 컨텐츠 참여율, 이제 전체 DAO에서 컨텐츠 순 참여 수, 자, 계정 카운트를 유니크로 때린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봤는데, 자, 그냥 일반론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다른데, 보통 이제 DAU 대비 뭐 40에서 60% 참여율이면 좀 건강하다라고 뭐 이거 보는 건데, 이건 뭐 컨텐츠마다 개박하니까 일반론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최상의 유저를 타겟으로 하는 하드코어 컨텐츠는 이제 5에서 15% 이 정도 참여율만도 이제 성공적이다 라고 뭐가 좀 얘기를 하는, 아마 이게 이제 그 컨텐츠, 아니 그 게임마다 이제 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뭐 이것만 좀 대충 아시면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컨텐츠에 이제 참여 핵심 지표들을 약간 좀 보는 거죠. 건강 상태 측정하기 위해서. 핵심 지표, 자, 참여 횟수, 자, 평균 참여 횟수, 자, 이게 뭐 제대로 되는지, 일간 제한이나 주간 제한 같이 뭐 계획구도에 부합하는지, 자, 클리어율, 실패율, 전체 시도를 대비해서 성공과 실패 좀 어느 정도인지. 자, 근데 요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초 시도 시 실패율. 이걸 반대로 보면 최초 시대 시 성공률, 좀 이게 있거든요. 최초 시도 시, 이게 보는 것들이 좀 중요하긴 해요. 이게 하드코어 유저층한테 괜찮은 게 아니고요, 그 신규, 즉 라이트 유저층이 있죠. 컨텐츠를 이제 막 즐기려는, 학습 안 된 이 애들의 이제 초기 허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좀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그 숙력도나 공략 학습이 아주 안 된 이 친구들이, 왜냐면은 게임도 결국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학습이 안 된 얘네들한테 최초 시대치 10회를 해가지고 컨텐츠의 허들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가늠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컨텐츠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좀 이걸 좀 많이 보긴 해요. 실패율이 높은가, 최초 시도치 성공률이 높은가 낮은가, 뭐 기타 등등. 근데 평균 플레이 타임, 이거 이제 평균 시간이죠. 던전 클리어 하는데 들어가는. 좀 뭐 이것도 이제 막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여튼 뭐 이거는 좀 깊숙하게 보지 않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자, 누가 이 컨텐츠 참여하고 있는지, 자, 참여 유저에 대해서 프로필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컨텐츠의 이용률에 관련된 거. 근데 그 컨텐츠를 이용했던 얘네들이 누구야? 누구니? 자, 이거에 대해서 보는 거죠. 자, 그 유저층이 누굴까? 레벨 분포, 그죠? 참여 유저들이 최고 레벨에 집중되는가, 넓은 레벨대인가, 고르게 분포되는가, 성장 단계,
자, 캐릭터 승급 등 주요 이제 이 단계가 어느 단계에 속해 있었는가. 장비 수준. 자, 장비를 뭘 차고 있었으니, 뭐 초월 장비로 차공할 수 있는 컨텐츠 그 유저들이었니, 아니면 뭐였니,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난이도 선택. 어떤 난이도를 좀 선택할까? 이거 컨텐츠 이용률인 것 같긴 한데, 뭐 초급을 도니 뭘 도니, 자, 이런 것들을 해서, 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자, 이거에서 예를 들면 뭐 장비나 아니면 뭐에서 무엇을 하는 거, 누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누가, 어떤 유저가, 그러면은 컨텐츠, 무슨 컨텐츠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육하 원칙으로 뭔가 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현황으로 약간 좀 나오기는 해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초기 유저에 대한 파일링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핵심 지표를 만들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컨텐츠 참여율이 뭐 이 정도 됐다더라. 자, 목표치가 이 정도예요. 평균 참여 횟수가 뭐 이 정도. 클리어율이 이 정도. 최초 시도치 실패율이 뭐 이 정도. 최초 시도치 실패율이 근데 가는데 더 커졌어. 이러면 이제 문제죠. 이러면은 이제 더 파악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플레이 타임이 처음에 4.5분인데 이제 6.2분. 그러면 이제 뭔가가 이제 걸린 거죠. 이게 뭐 라이트 층일 것 같긴 한데, 여튼 클리어율도 이제 떨어지고, 참여 횟수도 계속 뭐 참여 횟수는 이제 그대로인데, 실제 성과가 컨텐츠 대비 3위 45%, 55%, 52%. 근데 떨어졌네? 올라갔는데 좀 떨어졌네? 떨어졌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추이를 파악을 해보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뭔가 지표를 좀 잡아놔서 뭔가 좀 현황을 약간 좀 보면, 그러면 이제 편차가 좀 나오긴 하겠죠. 목표치는 이거예요. 근데 넘어가긴 했는데 뭐 클리어율도 보니까 약간 좀 이게 70%네. 그러면은 근데 78%가 좀 올라가고 있어. 이러면 문제는 없고, 최도시 18이 40%인데 너무 높아. 이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 편차 대비 목표를 뭔가 설정했었다면, 이걸 대비 D 플러스 1, 이제 D 플러스 7,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는 건가 안 되는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황 형식으로 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현황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미 파악한다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윤곽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라이트층, 그 다음에 고인물, 요 두 가지만 약간 좀 나눠서 양봉으로 해서 비교를 때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난이도로 보면 이게 초급, 이게 뭐 완전 그 엄청 높은 난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텐데, 요 유저층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여기서 이제 핵심이겠죠. 자, 특이점 발견하고 이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봉이에요. 이게 엄청 높은 층, 이게 엄청 초보들, 이런 고인물,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의 이제 평균을 때려서 보면은 어떤 하나의 평균치가 나오긴 하는데, 이 평균치가 조금은 이제 어떤 한 곳에 이제 쏠려 있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단순 현황만 보면은, 이 평균치로만 해서 보면 단순히 이제 이 고인물과 초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이제 뭐 중간값이나 아니면 뭐 사분위 분포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딱 잘라서 그냥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편하다고 봐요. 얘네들의 군집을 따로 내서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평균 내도 괜찮고요. 이 고인물 따로 빼서 사분위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네들 대상으로 따로 평균 때도 내가 볼 때는 거의 또이또이 합니다.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튼 자,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였습니다. 양극단으로 되어 있긴 이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얘네들의 이 분포도가 초급 쪽에는 유저층이 몰빵되어 있고, 중간 없고, 하드코어층에 유저층이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우리나라의 이 MMORPG라는 게 굉장히 이 고인물과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심화되어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임 수명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PC 기준으로 그렇다면 모바일도 현재 지금 요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좀 서비스가 오래돼가고 있죠. MMORPG 같은 경우.
자, 이게 초보. 자, 이게 이제 고인물. 자, 이걸 했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이 비어있는 걸 가지고 가설 하나와 이제 허들 둘, 이제 가설 둘, 이제 가설 셋. 자, 이거에 대해서만 약간 좀 간략하게 먼저 볼게요. 자, 대다수 유저층이 쉬운 난이도에 집중하면 해당 플레이어가 플레이어의 스펙과 무관하게 자원을 수급하는 데 있어 자, 분당 기대 보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장 효율적인 파밍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분당 기대 보상이라는 걸 제가 약간 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내용은 별로 그냥 들을 필요 없어요. 이런 가설이 있다고만 그냥 생각만 하세요. 자, 소수의 하드코어 유저층들은 최고 난이도만 집중하는 이유는 해당 난이도에 얻을 수 있는 독점적이고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아이템의 높은 보상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제 가설을 한번 조금 세워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쉬운 난이도, 자, 중간 난이도, 이제 하드코어. 지금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약간 좀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당 기대 보상이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심층 분석이 있죠. 자, 플레이어 동기를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이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왜 그랬을까?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뭐 이거는 이제 뭐 효율성, 아까 말씀드린 이제 효율성, 정점 이거였는데 그냥 하드코어 층과 초급 난이도, 그러니까 이거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난이도와 결국 보상 차이예요. 딴 거 건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난이도와 이 보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건드는 게, 이걸 이제 밸런싱을 잡는 게 굉장히 건강한 게임을 만드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초급 난이도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약간 좀 그 해본다는 거를 약간 좀 제가 좀 말씀을 이제 조금 드리고자 한데, 자, 먼저 초급 난이도. 자, 초보층이죠. 초보 얘네들이 누구니? 성장이 막힌 애들이니? 고스펙의 베테랑 유저들이니? 왜 고스펙 베테랑 유저들일까? 이걸 보면 그 얘네들의 이제 부계종으로 갔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교차 분석을 한번 해보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기는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플레이 타임도 좀 다르기는 해요. 보통 이제 DT 같은 경우로 약간 좀 파악하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이런 경우 아니긴 하지만, 뭐 여튼 자, 뭐 플레이 타임, 뭐 계정 생성일, 그다음에 뭐 장비 점수 등으로 뭐 교차 분석 한번 해보는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추정되는 게 높다 한다면, 뭐 성장이 자체가 아니라 의도적인 효율 추구, 뭐 이거다. 핵심 질문. 자, 성장이 정말 막혔냐? 성장 자체가 막히냐? 확인하기 위해서 뭐 시간에 따라서 뭐 이런 걸 한다. 뭐 몇 주 동안 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이제 추가 없는 챗바퀴 있다면 이제 뭐 이런 것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자, 부계정의 문제. 부계정. 주 캐릭터인가, 부 캐릭터인가. 뭐 부 캐릭터 비용이 높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뭐 이런 것이 된다라는 거 있고. 자, 이제 하드코어층은 이제 5에서 10% 유저들은 누구인가. 컨텐츠 소비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얘네들 핵심은 무조건 이거겠죠. 소비 속도가 너무 빠른가. 클리어까지 얼마나 걸렸고 하루에 몇 번의 최고 난이도 조절하는가.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들이 게임 세탁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희귀 아이템을 시장에서 대량 공급하여 경제에 인플레이션 유발하는지 분석해야 하는가. 그죠? 그 다음에 소위 버스라는 거를 해서 뭐 다른 유저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 뭐 기타 등등.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유저군을 두 개로 쪼개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두 개로 쪼개서, 이게 너무 설명이 긴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핵심 질문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서 이게 질문 자체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가설 검증을 때리는 뭐 이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이게 플레이의 세그먼트를 초급 난이도, 최고 난이도, 요거 두 개를 쪼개서 이렇게 양봉에 돼 있는 얘네들의 집단과 얘네들의 집단을 이렇게 해서 둘로 쪼개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확연히 좀 다르겠죠.
평균 장비 점수, 장비 점수라고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무슨 장비를 차는가를 이거를 먼저 이제 좀 점수화를 좀 하는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검 기준으로 약간 좀 하긴 했는데, 검 무기 차는 거. 근데 뭐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다 하면은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장비 점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주로 이제 그 검에 대해서 뭐 이게 그 레벨 뭐 강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걸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주로 검 기준으로 약간 좀 썼어요. 검, 왼손 무기, 오른손 무기 요거 두 개만 별도로 뽑아서 착용하고 있는 거 뽑아가지고 그걸 점수화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는 했고, 거기에 대해서 플레이 타임. 왜냐면 검을 무조건 강화를 하거든요. 방어를 먼저 강화하지 않을 거 아니야. 무조건 공격력 먼저 강화를 하지. 공격력 먼저 강화한다면 틀림없이 검을 먼저 강화를 하기 때문에 이 검에 쓰이는 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장비 점수를 먼저 착용 그 기준을 하는 뭔가 이런 식으로 했고, 여기서 쪼개나더라도 아마 좀 괜찮은 선택일 것 같기는 해요. 보통 검을 먼저 강화하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쪼개서 보면 그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점수화를 해서 약간 좀 보면은. 그래서 자, 주력 난이도는 초급이고 최고고, 플레이 타임은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주 캐릭터 비율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주 캐릭터 비율은 아마 뭐 거의 못 볼 거예요, 제가 볼 땐. 물론 이게 뭐 들어가는 경우를 파악할 수도 있기는 한데 추정인데, 근데 그건 거의 웬만하면 추정이죠. 자, 주된 동기가 시간의 높은 제압이고, 뭐 보상 획득, 도전 명예. 자, 성장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비 점수, 이 장비 점수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14일 이후에 변화가 되냐. 80점 해서 장비 검 강화가 다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이걸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얘네들은 그냥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겠죠. 빠르게 성장이 가능한데 이 검에 관련됐었던 이 장비 점수가 이미 이렇게 갖고 만렙을 다 찍었어요. 최고 점수야. 그러면은 이걸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한 가지 좀 더 나아야죠. 자, 방어구는 뭘로 했고, 액세서리는 뭘로 했고, 패스는 얼마나 강화시켰고. 근데 보통 패스는 다 강화는 끝났으니까 방어구 액세서리는 뭐 어떻게 했니. 자, 이걸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파티 플레이와 이 버스 이런 것을 좀 자동적으로 많이 하니 약간 좀 이런 것을 좀 했고, 이건 다 이제 무조건 썰풀이겠죠. 이 라이트 층들은 버스는 안 태워줄 테니까. 제어 파밍은 어느 정도 되니까 좀 이제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쟤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했었던 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리면 자, 난이도와 보상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자, 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금 좀 말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있는 내용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분당 기대 보상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특히나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분당 기대 보상.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유저들은 자, 시간과 돈을 쓰면서 게임이라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게임이라는 서비스를 이게 하는데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이라는 것을 넣는단 말이에요. 넣어서 게임에 대해서 즐기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1시간 이하 했던 것에 대한 이 보상, 어떤 컨텐츠를 즐겨서 그거에 대해서 사냥이든 아니면 뭐 던전에서 레이드를 깨든 그거에 대해서 이 보상 자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엄청 따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드랍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경매장 시세와 상점 판매 가격, 그 다음에 각 난이도의 평균 클리어 시간, 바로 이 요소들이 고려가 돼서 나옵니다. 자, 흔히 말하는 그런 거죠. 아이템별 드랍률과 아이템별의 가치, 이 가치는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골드가 있죠. 근데 이 골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아이템 매니아를 보면 현금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현금 환산으로 이미 다 이거 계산을 때려서 그 골드의 가치에 따라서 이 아이템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러면은 이 아이템별 그 드랍률과 이 아이템별에 그러면은 이 돈으로 현금으로 환산되던 이 가치까지 이제 곱해서 던전 1의 클래시 기대할 수 있는 이 전체 보상의 가치를 구해보고 이거를 평균 클리어 시간 이거를 나눠서 분당 얻을 수 있는 보상의 가치로 환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객관적으로 조금 쓰이는 게 좀 맞지 않나 저는 약간 그렇게 보겠습니다. 왜냐면 시간 대비 효율을 정량화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쉬운 난이도가 분당 100골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난이도가 분당 120골드의 가치, 최고 난이도가 분당 500골드의 가치를 가진다 한다면은 플레이어들은 이 어려움에 관련된 거 쌩까하고 무조건 합리적으로만 계산돼서 분당 최고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만 따져서 보면 이 500골드죠. 무조건 이쪽으로 쏠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렵든 안 어렵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경제적인 선택이란 것을 증명을 때리게 돼요. 그래서 이 게임 아이템의 가치, 드랍률을 통한 이 분당 가치라는 이 공통의 환산, 이게 분당 가치의 계산식이 이런 거죠. 흔히 말하면 아레아 가치, 뭔가 던전 1, 평균 클리어 4분, 뭐 이거 강화서, 드랍률 20%, 아이템 가치는 10,000골드, 기대 보상 총합은 2,000골드, 분당 기대 보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산으로 때려서 보면은 이제 500골드. 그다음에 던전 B 평균 클리어 6분 이걸 주는데 드랍률은 5, 아이템 가치가 요 정도야. 기대 보상은 요 정도. 분당 기대 보상 때문에 835골드. 그러면은 이 A, B에서 그러면 유저들은 뭘 선택하냐는 거죠. 당연히 B죠. 무조건. 이거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 보상에 대한 이 가치, 솔직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분당 기대 보상 가치, 이 아이템의 가치를 이걸 제대로 설정을 때려서 솔직히 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합리적인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과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무조건 하게끔 되기 때문에 이 분당 가치라는 거를 좀 세워서 좀 보상 설계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차원에서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오늘 말한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러한 설계가 나와서 끝났었다면, 자, 전략적 게임, 엣지적 밸런싱, 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팀에 이제 말해서 자, 어떤 식으로 한 거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간단하게 보면 된다니까요. 초급, 고인물, 어떤 컨텐츠든 결국 이거는 양극단으로 나온다. 얘네들 쪽에서 얘네들 거 정량 지표 아까 말씀드렸죠. 자, 기대 보상, 분당 기대 보상 가치, 이거를 아까 그 나와 있었던 거 그 계산 그걸 나중에 돌려서 한번 좀 봐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거를 구하고 요것도 구하고 요걸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 고인물들이 버스를 태워서 얘네들을 상생할 수 있는 요 구조로 가면 이제 베스트긴 하죠. 굉장히 상생과 조화의 구조가 아정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은 난이도와 보상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난이도와 보상. 아까도 말했죠. 난이도라는 거 아까 뭐였어요? DT. 그 다음에 실패율이라는 것이 있고 DT라는 것도 있고 여기 있고, 보상이라는 거는 아까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골드로 환산 때렸을 때 그 아이템의 가치가 골드로 환산 때렸을 때 이 골드라는 거 결국 현금성 뭐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건가, 그냥 요거를 때려서 결국 이 난이도와 보상 조절이라니까요. 여기도 난이도와 보상 조절이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마찬가지로 난이도를 내리는 건가, 보상을 얼마만큼 더 올리는 건가, 여기에 집중이 될 거고, 이 고인물은 난이도를 얼마만큼 더 올릴 것인가, 컨텐츠 수명을 더욱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보상을 얼마만큼 줄일 건가, 결국 이게 드랍률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뭐 효율성 집단, 여기는 아까 이제 초보죠. 초보나 이제 라이트 유저층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자 분당 그 기대 보상 가치, 자 이거를 이제 초점을 둬서 한다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 측으로 정량화를 때려야 되는 거니까 쉬운 난이도보다 25% 높게 설정해야 된다. 그럼 뭐 그게 왜 중간 난이도에서 핵심 저저 드랍률을 30% 향하고 분당 기대가치 쉬운 난이도보다 25% 높게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공생구조의 이제 공식과 상생구조, 버스를 막 이제 긍정적인 시스템을 양성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레벨 유저층이 처음 클리어하는 유저와 파티를 맺고 클리어를 돕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얘네들의 심리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고인물들은 시간이 또 남아들거든. 얘네들만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밑에 애들 가르치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좀 재미를 좀 느껴보는 것도 괜찮지. 막 아이고 스승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멘토링 시스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만 돌아도 재미가 없거든. 같이 돌아야 좀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을 얼마만큼 일으켜야 될 것인가, 신규 유저의 안착도 돕고, 그래서 버스 이런 것들도 뭔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하드코어 유저층, 얘네들은 컨텐츠를 너무 빠른 속도로 소비해서 쉽게 지루함을 느껴서 할 게 없자 심심하고 지루하다. 자, 이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얘네들한테는 이게 가장 핵심이죠, 솔직히. 컨텐츠를 빠르게 소비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이탈을 보이면은 진짜 그게 엄청 큰 일이거든요. 할 게 없어, 심심해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죠. 더 높은 스펙의 장비 보상을 해야 되는 건가, 어려운 아이들 추가를 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어려운 아이들 추가를 하면 양극화만 더 커지죠.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뭐 핸디캡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건 개발이 어렵지. 그래서 이런 것도 비추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참 여러모로 참 난감하죠. 그래서 이거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그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드랍률을 줄인다든가 보통 이렇게 가죠. 암묵적으로. 지금은 이게 그 공지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직도 그 자유규제인지 모르겠네. 게임마다 확률적으로 이거 나타내는 거, 이거 그 몬스터마다 그 드랍률 이거 자체도 근데 그거는 게임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걸 유저들이 알려나? 근데 이거는 암묵적으로 뭐 갑자기 점검합니다 해가지고 뭐 조정하거나 뭐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는 건지.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도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도 정확히는 약간 좀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양극화의 덫을 한번 피해보자. 더 스펙이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늘.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그래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발생되는 구조거든요. MMORPG는. 이게 왜 재화라는 게 발생을 했으면은 이 재화가 무조건 계속 쌓이게 되는 구조예요. 무한 인플레이션이다,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자본주의인데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좀 뭐랄까요, 이게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죠. 무조건 인플레이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재화가 쌓였다 하면은 계속적으로 쌓여서 쭉쭉쭉 올라가는 이 구조라 뭐 이런 것들은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그 게임의 뭐 그런 거죠.